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3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동안 대통령실을 향해서 쏟아내던 여러 가지 촉구성 주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톤다운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여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민심에 반응하고 더 유능해지고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이제 11월 내에 국민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이 정도로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 물론 오늘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이런저런 주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을 향해서도 또 다짐도 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 제가 지금 뽑아서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실을 향한 한동훈 대표의 요구. 그러니까 3대 요구니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오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러니까 직접적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국민이 우려하시는 부분. 다만 시한은 제시했습니다. 11월 내에. 그게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이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고는 15일과 25일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이전에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한부 최후 통첩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은 약간 유연하게 잡았습니다. 11월 내에. 그러면 이제 25일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죠. 기본적인 입장에 변화는 없는데.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오늘 한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약간 자제한 부분에 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한동훈 대표일 겁니다. 윤 대통령 스타일을 저희가 이제 기자로서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에 따르면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는 성격. 실제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격상으로는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는 성격. 그러니까 누가 압박을 하면 오히려 그 부분에 관해서 더 버티는 성향이 있는 걸로 보인다. 이런 점이 어찌 보면 본인을 검찰총장에 임명해 준 문재인 대통령의 외압도 견딜 수 있게 해준 동력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생각하기 어렵죠. 자기를 임명해주고 발탁하고 임명해주고 어찌 보면 키워준 사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소신껏 할 수 있는 사람. 그거 흔치 않은 겁니다. 아마 그 점을 국민들이 평가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낫겠다. 조금이라도 낫겠다. 해서 0.73%포인트를 더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는 미숙하지만 이재명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게 국민들의 판단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정치의 미숙함이 어찌 보면 집권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렇게 높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는 약간은 감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권이 이렇게 된 데에 한동훈 대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권 초부터 법무부 장관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어받아서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을 했고 총선을 치렀고 지금은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왕장관 이런 지적을 받았었죠. 이 정권이 이렇게 된 데에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특히 뭐 어떤 검찰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적도 한동훈 대표가 따갑게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책임이죠. 어찌 보면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그 약간 대통령실에 대한 그동안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뭐 촉구하지 않고 약간 우회적인 표현으로 좀 이렇게 톤다운 시킨 부분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더 신경을 썼다면 아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갖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수용하기보다는 좀 거부감을 갖는 아마 그런 스타일로 보입니다. 그걸 한동훈 대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뭐 취임 100일이라는 거 국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날짜 세우고 있는 거죠. 내가 7월 23일에 뭐 대표가 됐으니까 언제가 100일이야. 그건 본인이나 기자들이나 뭐 따지고 앉아 있는 거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한동훈 대표가 100일이 됐건 뭐 1000일이 됐건 실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나는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대통령실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약간 톤다운 시킨 부분은 긍정평가하지만 아예 이거보다 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굳이 가질 필요가 있었느냐 뭐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의 이 거듭된 촉구성 주문에 어떻게 반응할까?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기류를 보면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반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 어떤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어떻게 좀 진정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한동훈 대표와 무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류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자, 이거를 어떻게 반전시키느냐. 반전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 좀 그 연착륙시키느냐 하는 부분을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며칠 지나면 앞으로 보름쯤 지나면 이제 임기 반환점이죠. 11월 10일이 임기 반환점입니다. 5년 임기의 절반을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뭔가 카드를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용산 대통령실 나름의 압박감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실이라고 우리는 뭐 김건희 여사 뭐 조치 요구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류들이 읽히고 있습니다. 자, 우선 뭐 좀 다소 중립적이다 뭐 한동훈 대표가 발탁을 했지만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오늘 라디오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약간 뭐 추측성으로 얘기를 했지만 영부인 활동을 보장하는 제2부속실 설치, 그리고 김 여사의 봉사활동 이외의 공식활동 자제, 뭐 그런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 여사의 사과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 이거를 그러면 김상훈 정책위장이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의 일종의 뇌피셜로 얘기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기류를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거고요.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직접 얘기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제 뭐 친윤계는 뭐 매번 한동훈 대표하고 뭐 각을 세우고 어쩌고 뭐 이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친윤계들이 어떤 식으로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 카드를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용산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그거는 뭐 저도 대통령실 언저리에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어떤 카드냐? 그거는
카드가 다양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걸 마련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거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촉구성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당위적으로 얘기는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실제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걸 안다고 하면 뭐 대통령 아바타게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다양한 카드, 그거는 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아주 극단적 카드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냥 뭐 적당히 서면으로 사과하고 넘어가는 이런 것까지도 다양하게 카드로 마련하고 있다. 그래, 자, 그러면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친윤계가 지금 용산을 설득하고 있다는 어떤 하나의 증거,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뭐 권영세 의원, 김기현 전 대표 이런 거기다 이제 나경원 의원은 뭐 본인이 유럽 출장 중이라 이제 참석은 안 했지만 이름은 올렸더군요. 공동 선언문 뭐 이런 거를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 해지를 하라.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렇게 약간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선 것, 이것도 이 사람들이 대통령실의 기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읽었기 때문 아닌가. 대통령실이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 나서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어떤 걸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카드가 있고, 이 카드를 어떤 카드를 뽑을 것이냐는 건 윤 대통령이 선택에 달려있다. 저는 아마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정도는 뭐 충분히 포함되고 있을 것이고요. 아마 사과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고,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한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하겠다. 다만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번에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기존의 입장이었습니다. 당론은 아니고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 연계성을 이번에 아예 털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뭐 저는 그런 부분을 왜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협의를 하지 않고 언론에 먼저 공개했는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감찰관제를 대통령실에서 이제 추천하면 하겠다, 대신 한 대표가 책임지고 야당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도 좀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자,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나와서 뭐 야당한테는 북한인권재단 한번 이거 합시다. 그러면 대통령 특별감찰관 이것도 내가 대통령실에 얘기해서 관철시키겠어,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정치력입니다. 그러면 뭐 갈등 양상이 부각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실도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는 건데, 다만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지금 임명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내려는 노력. 그런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걸 만들어내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느냐는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의심 안 받도록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점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 할 것이냐. 내용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인적 쇄신. 근데 이게 한동훈 대표가 사람을 딱 찍어서 인터넷에 올라 있는 김건희 라인, 뭐 그게 정확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쇄신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대통령실은 인사권조차 이제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김건희 라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냐. 저는 뭐 별로 정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 수준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거론했다? 저는 그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냥 차라리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고 소문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판단해달라,
뭐 이 정도로 얘기했다면 모르지만 뭐 구체적으로 몇 명 이름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오케이 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 이런 것들은 야당식 프레임입니다. 거기에 올라타서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요구할 사항은 아니죠. 그 지금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문제는. 그러면 그걸 지적했다는 기록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문제를 실제 해결했다는 실적이 중요하냐? 저는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이런 것도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적 쇄신. 임기 반환점에 대통령실을 리셋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름들을 아마 대통령실에서 전부 쇄신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은 오히려 없다. 왜? 한동훈 대표가 거론했기 때문에. 그거 하면 뭐 완전히 밀려서 하는 것처럼 보면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한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럼 언제냐? 임기 반환점은 11월 10일인데 11월 10일부터는 이제 임기 후반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그 반환점에 딱 맞춘다든가 그러면 약간 또 뭐 밀려서 하는 기분,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실의 권위, 뭐 이런 걸 또 대통령실에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환점보다 조금 직후, 뭐 이런 가능성 정도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물론 대통령이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임기 반환점은 맞는다. 반환점 이제 이렇게 돌아나서 뭐 11월 말까지 윤석열 대통령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용산의 기류를 보면 그렇지는 않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나름대로 상당한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중립적 특검 뭐 이런 것도 검토 대상에는 있는 걸로.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카드를 뽑아들지 안 들지는 지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거의.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마 11월 중에는 적어도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실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또 실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효과가 반감되는 수도 있죠. 아마 이런 부분이 대통령실이 고민이 될 텐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뭐 정치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TPO, 시간, 뭐 장소야 그렇다 쳐도 시간이나 계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튼 용산이 귀를 닫고 있다, 적어도 이거는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